옥상에서 추락한 이 중학생의 가해자가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이 패딩 잠바가 논란입니다. 네, 이 영상이 이제 지난 금요일 16일 날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 보도가 된 장면인데요. 해당 영상을 보고 인터넷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 지금 베이지색 점퍼가 이 가해자 것이 아니라 가해자 비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이다라고 하면서 빼앗긴 거다라고 이렇게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이제 주말과 뭐 금요일과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빼앗았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범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했는데요. 이 수사를 하니까 이 지금 영상에 나오는 비군 같은 경우에는 빼앗은 것이 아니다. 그냥 이제 바꿔서 입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근데 이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다른 가해자, 공범 3명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A군이 빼앗아 입은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친구들, 너하고 같이 이렇게 이 폭행에 가담을 했던 친구들은 네가 뺏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진술을 압박을 하자 이 비군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점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 동석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현재까지는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경찰이 이 잠바를 뺏어 갔어요. 그럼 유족한테 돌려준다는 건데 저 학생이요. 저거를 입고 법원에 나간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요. 좀 일반적으로 해석이 안 되죠, 사실은. 저게 만약에 뺏은 게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그 피해자 부모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버젓이 저걸 입고 나왔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제 나이가 아직 10대니까 어려서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피해 어머니의 진술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도 아이가 뭘 자꾸 잊어버리고 왔다거나 친구 집에 놓고 왔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옷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혹시나 그 모든 것을 이 친구가 혹시 강제로 뺏은 게 아닌가. 물론 그 피해자는 그렇게 엄마한테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볼 때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또 지속적으로 이런 학대나 가학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집에도 자꾸 놀러 왔던 친구래요, 그 친구가. 그리고 자기는 엄마 입장에서는 친구가 놀러 왔으니까 뭘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마련해주고 시켜주면 자기 아들은 한 점도 못 먹고 그 아이만 계속 먹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랫동안 이 학생을 괴롭히면서 본인의 이익을 취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고 저는 저 학생이 저런 옷을 입고 온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평소에 늘 했던 일이니까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했던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을 자연스럽게. 가능성.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찰이 이 부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엄마가 저기 했잖아요. 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구속된 이후에 확인하게 됐어요. 그럼 확인해 줄 수 없고요.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분이죠. 그런 부분 그 부분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글을 올려서 알게 됐다. 하정현 편이 엄마가 글이 이제 러시아어인데 저게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어머니가 이제 러시아 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에 어떤 주장이 올라왔는데. 다문화 가정이다, 뭐 러시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놀림을 받으면서 상당히 이 고통스럽게 컸다. 그때부터 어떤 이 뭐 왕따라든가 폭력에 의한 피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지금 누군가가 지금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저 어머니가 아들이 그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아들이 이 점퍼도 안 입고 그냥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 어디다 뭐 두고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해자가 이 TV 화면에 딱 비쳤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신의 아들한테 20만 원 주고 사준 그 패딩을 가해자가 입고 있다고 하니 그걸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걸 러시아어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경찰이 알게 됐다는 것인데 아니 이게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폭력을 가하다가 결국 뭐 정확한 사망까지의 과정을 아직까지 더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사망했잖아요. 그 사람의 옷을 어떻게 내가 버젓이 입고 영장 실질 심사까지 받으러 갈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이 사건 초기에 났던 보도에 의하면 그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하고 이 가해자가 체포된 시점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있다고 보도가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때린 사람이 사망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그 죽은 사람의 옷을
그냥 버젓이 입고 그러니까요. 일상생활을 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의 정서로 가능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소년법 만 14세 그런 제한이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바꿔야 되느냐 그런 의견까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데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이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을 적용해가지고 일반 형법보다 조금 그 완화된 보호 처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그 엄마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그 애가 발견됐을 때 반팔 차림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반팔 차림이었는데 날씨가 쌀쌀한데 우리 애가 왜 반팔 차림이지? 분명히 패딩 입고 나갔는데 네. 근데 봤더니 그 패딩을 갖다가 우리 아들을 죽인 애가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경찰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절도가 아닙니다. 강도거든요. 강도는 뭐냐면은 폭력으로 강취하는 게 강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절도는 몰래 훔치는 게 절도지 이렇게 입고 있는 사람 옷 뺏어가지고 입는 건 이건 강도고요. 협박도 포함됩니까?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이때 애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이건 특수 강도예요. 그냥 강도도 아니고요. 이거를 그냥 뭐 이거 절도도 뭐 생각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단초가 됐던 게 뭐냐면 이 학생을 옥상으로 유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자담배였잖아요. 뭐 그거 돌려준다고 그랬죠. 전자담배를 돌려준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전자담배를 강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뺏었으니까 이거 내가 뺏었지만 이제 돌려줄 테니까 따라와 해가지고 따라간 건데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갖다가 보면은 굉장히 얘네들이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일반 성인들이었으면은 용서받기 힘든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또 진술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오면 얘기를 하겠다. 참,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상해치사라면서요. 그래서. 네,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 13일 오후에 이 사건 추락사가 발생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도 또 추가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가해 학생 B군이 이 점퍼를 뺏은 날이 그날 이제 새벽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날 새벽 2시경에 이 피해 학생을 이 무릎을 꿇혀놓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 폭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여러 차례 살려달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행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 옷에 흰색 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흰색 티에 피가 묻자 그 옷을 벗겨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이 폭행 흔적을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 정말 이 말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적으로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이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폭행과 관련된 부분, 괴롭힘과 관련되어서 과연 이 4명만 그렇게 가담을 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그 청소년들 14세부터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중한 범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용서해준다라는 취지로 소년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냥 선처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